자, 이제 미분 단원 끝나고 이제 마지막 대단원 적분으로 들어갈 텐데 적분 자체는 그렇게 공부할 게 많다기보단 외울 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미분만 잘 지나왔으면 적분의 정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미적분 1에서는. 일단 단원명 그 자체로 부정적분이라는 거랑 정적분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뭔지부터 좀 가볍게 리마인드를 해볼까요? 휘리는 적분이 뭐야? 자, 이 두 개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오늘 이제 부정적분이라는 거랑 정적분이라는 거 두 개를 할 텐데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의미상은 큰 차이가 있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뭐 거기서 거기 같은 느낌이었어. 자, 말 그대로 부정적분이라는 건 일단 적분이긴 한데 정해져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고, 그 다음 정적분이라는 건 적분이긴 한데 뭔가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 같아. 저 둘이 뭐였는지를 좀 정확하게 처음에는 말로는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가 너한테 야 부정적분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책에 적혀있는 방금 휘린이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말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미분 거꾸로 한 거야. 미분의 역연산입니다. 미적분 1에서는 부정적분을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지.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 자, 지훈아 x제곱 미분하면 뭐가 돼요? 2x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재범씨 x의 제곱 플러스 1 미분하면 뭐 된다? 2x가 된다.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 미분을 하면 미분해서 2x가 되는 함수 뭐임?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방금 x제곱 미분해도 2x고요. x의 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해도 2x니까 요 미분해서 2x가 되는 게 뭐냐? 라는 질문에는 정답을 딱 하나로 꼭 집어 말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아. x제곱 플러스 1이어도 괜찮고 x제곱 플러스 100이어도 심지어 1000만이어도 뒤에 숫자가 뭐든 상관없단 말이야. 그치? 이런 식으로 딱 하나로 특정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름은 부정적분, 정해지지 않는 적분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문장 있지. 이 문장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뭐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에요.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야? 제가 이번 방학에 이것만은 외웁시다. 지훈. 오케이, 재범. 미분이 가능하다의 정의가 뭐야? 오케이, 그럼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결국 무엇에 무슨 값이 존재한다? 너무 앞선 안 나가도 돼. 잘하고 있어. 평균 변화율에 극한값이 존재한다.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다의 정의가 뭐야? 그렇다라는 건 결국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걸 제일 풀었으면 누구의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이 뭐 하면 돼? 평균 변화율의 저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돼. 처럼 이제 말로 주저리 떠들 수 있으면 되는 것처럼 앞으로 미분해서 2x가 되는 게 뭐니? 라는 구어체를 좀 수학적이게 바꾸면 이게 바로 뭐냐면 2x라는 친구의 부정적분이 뭐예요? 라고 수학적으로는 물어볼 거예요. 즉 앞으로 너네가 문제를 보다가 뭔가의 부정적분이란 말이 나오면 미분해서 2x가 되는 게 뭐니? 라는 걸로 머릿속으로 번역을 하고 그럼 당연히 x제곱이지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된다. 자,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 2x의 부정적분 요거를 인테그랄 2x dx 이렇게 쓰는 거였고요. 우변에는 당연히 그런 결과물을 쓰면 될 거다. 당연히 x의 제곱이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뒤에 어떤 상수가 붙어도 되니까 일반화해서 c, 컨스턴트의 c겠죠. 라고 붙여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게 부정적분의 기본적인 식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요 식에서 용어들을 조금 정리해두면 지금 요 2x
처럼 인테그랄 안에 있는 친구, 앞으로 이제 적분을 당할 친구다라고 해서 당하다가 이제 피해자, 피험자 이런 거잖아요. 피 무슨 함수? 이런 거를 피적분 함수다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 다음 혹시 요 뒤에 붙어있던 요 dx에 해당하는 부분의 용어 기억나는 사람? 적분 변수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c는 뭐 짜발이지. 적분을 했더니 항상 튀어나오는 상수니까 이름을 뭐라고 붙일 거냐면 적분 상수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물론 미적분 1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빡세게 묻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 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거야. 이 적분 변수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아주 간단한 낚시 문제 같은 걸 너네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곱하기 y의 제곱을 미분하면 뭐 될까요? 아무 생각이나 말해봐. 미분해봐. 2xy의 제곱이라는 주장도 하나 나왔고. 휘리 너 그런 거 안 나? 재보면 어때? 2xy 제곱이란 말 어때? xy 둘 다 함수값이냐? 자,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일단요.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 뭔 말이냐면 우리가 방금까지 그냥 편하게 미분하자 라고 하지만 사실은 항상 우리가 미분을 할 때는 어떤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건지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일단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엄밀하기 위해서 x랑 y가 서로 독립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못 들은 척해도 괜찮아요. 자, 만약에 내가 이 친구를 x로 미분을 해라 라는 지시를 받으면 x를 미지수처럼 생각하고 그때 y제곱은 잠깐 무슨 수 취급? 상수 취급해주면 되니까 지윤이가 말한 것처럼 2x가 되고 y제곱은 그냥 숫자니까 뒤에 붙어있지 뭐 라고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y로 미분하세요 란 말이 나오면 지윤아 이번엔 뭐라고 하면 될까? 오케이, 2y가 되고 x제곱은 그냥 상수지가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원래 미분은 어떤 변수에 대해서 미분할 거니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미적분 1에 미분할 땐 이거 왜 별로 신경 안 썼거든? 왜 그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미 1에서는 어차피 다 알파벳 뭐였으니까? x였으니까 어련히 x로 미분하는 거겠지 하고 넘어왔었을 뿐이에요. 오케이? 근데 엄밀히는 어떤 변수로 미분을 할 거냐라는 게 주어지지 않으면 섣불리 미분을 못해요. 그래서 적분도 마찬가지야. 주어진 식을 x에 대해서 적분할 건지 아니면 t, y, s와 같은 다른 변수에 대해서 적분할 건지가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답을 제대로 말을 못해요.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뒷부분이에요. 그러니 이 식을 보면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냐면 2x를 적분해라 가 아니라 2x를 누구에 대해서 적분해라? x에 대해서 적분해라. 바꿔 말하면 뭐에 대해 미분했을 때 2x가 되는 녀석,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2x가 되는 녀석을 찾아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이거를 인지를 못하면 뭐 이럴 리는 없겠지만 너무너무 간단한 낚시성 문제 중에 이런 걸 출제할 수가 있다고? 봐봐, 인테그랄 ext, 인테그랄 ext 둘 다 똑같은 식인데 ext 똑같은 식인데 만약에 여기에 dx가 붙어있고 이쪽은 dt가 붙어있다고 치자. 그러면 답이 달라지거든. 얘는 뭘로 미분했을 때 이게 되라. x로 미분했을 때 이게 되라. 거꾸로 x에 대해서 적분을 해라. 즉 x는 무슨 수? 변수. 그러면 t는 잠깐 무슨 수 취급해라. 상수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 곱하기 뭐의 제곱이어야 돼? t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의 c 같은 형태가 돼야 될 거고 얘는 t로 적분하세요니까 x가 상수 취급이야. 이 t만 적분하면 돼. 그러니까 x 곱하기 t의 뭐? 제곱 플러스 c다. 이렇게 나와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분명 다를 거고 그래 조금 더 일반화를 해보면 인테그랄 fx dx
인테그랄 FTDT 이 둘은 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왜? 함수라는 건 뭐랑 뭐가 같아야 되지? 고1 때 배웠던 거야.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 대응이 같아야 되겠지. 근데 얘네들 정의역이 같아 달라. 하나는 x가 하나는 t가 다릅니다. 그치? 식의 생김새는 비슷할 수 있어. 실제로 식의 생김새는 비슷할 수 있어요. 인테그랄 예를 들면 인테그랄 2x dx는 뭐니 하면 당연히 x의 제곱 플러스 co라고 대답하면 되고, 인테그랄 2t dt는 뭐예요? 라고 하면 t의 제곱 플러스 c라고 말하면 되기 때문에 식의 생김새는 비슷해. 그러나 분명 얘는 x에 대한 함수일 거고 t에 대한 함수일 거기 때문에 둘이 같다라고 하지는 않는다 라는 거, 이게 가장 기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술형 같은 거를 쓸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상 미적분 1에서는 거의 뭐 n간에서는 x에 대해서 미분적분을 하기 때문에 너네가 인테그랄 기호를 쓰다가 요 뒤에 dx를 잘 안 쓰고 싶어 해요. 우리가 대수 같은 거 문제 풀 때도 sin x 귀찮으니까 그냥 s 쓰고 코사인 x 귀찮으니까 c, 탄젠트 t로 쓰고 그럴 거 아니야, 가끔 문제 풀 때는. 근데 서술형 쓸 때도 그렇게 쓸 거야? 아니잖아? 마찬가지야. 평소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런 막 변수가 x니 t니 막 이런 게 헷갈리지 않는 간단한 문제에서는 뭐 대충 인테그랄 3x의 제곱 x 세제곱 뭐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평소에는 이것까지 뭐라 하진 않을게. 나도 가끔 이렇게 쓰니까. 근데 서술형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는 빵점 처리를 당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뒤에 적분 병수 다른 거 꼭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개념만 놓고 보면 나머지 기본적인 부정적분의 계산들이야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분 거꾸로 하면 되는 거니까 금방 될 거예요. 그냥 이거 막 멋있게 막 동그라미 1, 2, 3, 4 하지 말고 예시로만 몇 개 합시다. 자, 인테그랄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dx 해봐! 뭐야? 미분에서 3x 제곱 된 거 뭐임? 그렇지,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5x다. 뭐 이렇게 되겠지. 조금 귀찮게 해볼까? 인테그랄 4분의 7 곱하기 x의 5승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x의 3승 플러스 7분의 1 곱하기 x의 제곱 dx. 자, 휠이나 즉시 얼마? 맞죠? 이렇게 적분을 할 때 막 앞에 몇 분의 1이 나와야 되더라 막 이런 게 있잖아. 공식이 있긴 하긴 하지, 그치? 하나만 적어보면 인테그랄 x의 n승 dx는 몇 분의 1 곱하기 뭐의 몇 승이야?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c. 적분상수 c는 앞으로 종종 생략할게요. 문제 풀 땐 써야 되지만 뭐 이런 공식이긴 했잖아. 당연히 왜? 미분하면 거꾸로 이게 될 테니까. 자, 마찬가지야. x의 n승의 적분이 n 플러스 1분의 1 앞에 나와야 되고 x의 n 플러스 1승을 해야 된다라고 외우지 마시고, 부정적분이 뭐라고? 미분의 역연산이야. 그러니까 미분을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야, 당연하게도 미분에서 n승 되려면 원래 무슨 승이었어야 돼? 대가리 하나 떨어져서 n승 돼야 되니까 몇 승이었어야 돼? n 플러스 1승이었어야 되라고 일단 질러. 근데 거꾸로 얘를 미분을 해서 진짜 얘가 되는지를 확인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얘 미분하면 당연히 앞에 뭐 나와버리니까, n 플러스 1 나와버리니까 그게 안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아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뒤에 붙은 상수, 앞에 곱해진 상수는 그런 보정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공식처럼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바로바로 익숙해지면 당연히 되겠지만 잘 안 되면 일단 미분에서 5승이라는 건 일단 x의 몇 승이었겠구만? 6승이었겠구만. 근데 거꾸로 얘를 미분하다 보니까 앞에 얼마가 나올 거야? 6이 나올 거야. 그 6하고 원래 있었던 뭔가 개수가 곱해져서 4분의 7이 돼야 되네. 6을 곱했는데 4분의가 된다고? 몇십 분의면 되겠지? 24분의 7이면 되겠구나. 그 다음 미분에서 x의 세제곱이 된다는 건 원래 몇 승이었겠지? 4승이었겠지. 근데 4가 내려와서 2분의 3이 돼야 돼. 그럼 8분의로 막아주면 2분의가 될 거고 뭐가 있으면 되겠네? 3이 있으면 되겠네. 미분에서 x의 제곱이 된다는 것은 원래 x의 세제곱이었을 텐데 3 내려왔는데 7분의 1이라고? 20, 1분의 1로 막아주면 되겠네. 플러스의 c. 이런 식으로 항상 미분을 해서 어떻게 되지로 끼워 맞추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뭐 이딴 공식을 굳이 열심히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미분 배운 거 총 2개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생긴 다항함수의 미분 배웠고,
또 이름 붙은 미분법 하나 배우긴 했는데 뭐 배웠지? 무슨 미분법하고 딱 하나 배운 거 있잖아 우리. 곱의 미분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곱의 미분법으로 미분한 결과물인 것 같은데? 같은 게 보이면 바로 곱의 미분법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 자, 뭔 말이냐면 인테그랄 f 곱하기 g의 프라임 더하기 f 프라임 곱하기 g의 dx 이렇게 보면 당연히 미분해서 이게 되는 거 나 아는데 뭐 곱하기 뭐지? f 곱하기 g네 뭐 적분상수 c 생략할게 중요하지 않을 때는요 이렇게 봐주면 될 것이다. 뭐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인 거지. 자주 나오는 거 몇 개 보여드릴게. x 곱하기 f의 프라임 더하기 fx dx 이거 뭐 곱하기 뭐 미분한 것 같아요? x 곱하기 fx를 미분한 것 같네. 이런 곱의 미분의 흔적을 느끼는 실력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난이도 올려볼게. x의 제곱 곱하기 f의 프라임 더하기 2x의 fx 그래서 얘는 뭘 미분하면 이렇게 될까? 맞아요. x의 제곱 더하기 fx를 미분하면 되겠네. 맞나? 이런 식으로 다음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적분, 그 다음에 곱의 미분법의 흔적 이 두 가지만 볼 수 있으면 미적분 1에서는 적분의 계산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다 다음 함수니까요. 이게 어려워지는 건 미적분 2인데 당신은 안 한다며. 그치? 그러면 요거만 아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적분에 비하여 정적분이란 무엇입니까? 를 가봅시다. 자, 앞으로 정적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또다시 한글로 이렇게 대답해야 돼. 재범아, 부정적분은 뭐였지? 미분을 거꾸로 한 거요. 맞아요. 좀 잘난 척하면 미분의 역연산 이렇게 멋지게 말해주면 되는 거고요. 정적분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앞으로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부정적분의 함수값 차이요. 자, 무슨 말인지 가볍게만 설명해 볼게. 자, 인테그랄 2x dx 미분해서 2x가 되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사람은 x의 제곱 플러스의 1이다 라고 대답해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x의 제곱 플러스의 100이다 라고 대답해도 큰 틀린 건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뒤에 꼬랑지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적분상수 c를 붙이는 거였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사람마다 2x의 부정적분은 뭐예요? 또는 거꾸로 미분해서 2x가 되는 게 뭐예요? 라는 질문에는 딱 하나의 대답을 내놓지 못하더라고.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 새끼는 2고요. 이 새끼는 101일 겁니다. 그 다음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얘는 5일 거고 얘는 104일 거다. 아, 어떤 적분상수가 있든 어차피 여기도 플러스 1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00 플러스 100 똑같이 있는 거다 보니까 얘네들의 차이는 각각 둘 다 3으로 일정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적분상수를 뭘로 잡든 간에 무슨 셈을 해버리면 뺄셈을 해버리면 그 적분상수 부분이 지워질 테니까 누구나 똑같은 하나의 값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니? 뭔가 딱 정해지지 않니? 라고 하면서 이 부정적분의 함수값 차이를 우리는 정적분 뭔가 정해지잖아 라고 이야기하기로 했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기호로는 어떻게 쓸 거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아까의 인테그랄 기호 아래 끝과 윗 끝에 숫자를 적어주시고 fx, dx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미분에서 스몰 fx가 되는 누군가가 있겠지. 즉 스몰 fx의 부정적분이 뭔가 있겠지. 그냥 진짜로 뭔진 모르겠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아무렇게나 쓰자고를 보통 우리는 대문자로 씁니다. 오케이. 자, 요 라지 fx에다가 뭐 대입한 거랑 뭐 대입한 거 빼는겨? a랑 b 대입하는 거 빼는겨. 근데 우리의 약속상 당연히 시그마랑 비슷해. 위에 대입한 b에서 아래쪽 거로 대입한 a를 뺀다.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오케이. 얘를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 꺽쇠 대괄호 쓰시면 되고 라지 fx에다가 a부터 b 요렇게 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하는 순서는 이렇게 되겠지. 이걸 보고 먼저 이렇게 지르고 그 다음에 천천히 B 대입한 거랑 A 대입한 거 뺀다. 이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예시를 하나만 해볼까? 너무 간단한 거.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3x의 제곱 플러스 5x 이거 하나만 해볼까요? 일단 대괄호 지른 다음 이 친구의 부정적분 하나 쓸 거야. 필이나 뭐야? 자, 요렇게 해놓고 2부터 3까지다. 뭐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제 대입하고 계산을 하면 돼. 근데 여기서 좀 한마디 해둘게. 지훈아 혹시 요 정적분 계산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넌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그 방법 두 가지가 뭔지 알아요? 떠오르는 거 있어요? 없으면 설명할게. 어렵지 않아. 결국 뭐 하면 돼? 3 대입한 거에서 2 대입한 거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될 거냐면 자, 3 대입해보자. 일단 전개 안 할게. 3의 세제곱 2분의 5 곱하기 3의 제곱. 여기서 뭐 대입한 거 빼는 거라고? 2 대입한 거 2의 세제곱 2분의 5 곱하기 2의 제곱.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정석이긴 하단 말이야. 근데 너무 당연하게도 이 위에 흰색 식을 봐봐. 내가 이렇게 계산하면 틀려요. 3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먼저 할게요. 2분의 5 3의 제곱에서 이거 뺄 건데 2분의 5가 똑같으니까 2분의 5 묶은 다음에 3의 제곱에서 2제곱 뺄게요. 당연히 같아 달라. 같겠지. 그게 이 두 가지가 정적분을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그냥 싹 다 3 대입해서 계산해버리고 싹 다 2 대입해서 계산해버린 다음에 마지막에 뺄셈 한번 하는 거. 두 번째 방법은 각각의 항마다 3는 거, 2는 거, 3는 거, 2는 거, 3는 거, 2는 거 계산해서 연산하는 방법. 오케이? 이 두 가지 중에 편한 걸 그때그때 취사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떨 때 어떤 방법이 더 좋냐를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봐봐. 지금도 만약에 이쪽을 계산한다고 치면 이거 몇 분의로 통분을 한번 해야 돼요? 2분의로 통분 한번 해야 되고 이쪽도 당연히 2분의로 통분을 해야 돼. 통분 2번 한 다음에 뺄셈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거랑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쪽은 그냥 27 빼기 8은 19 여기는 9 빼기 4는 5 하고 얘랑 얘만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통분을 한 번만 해도 되고 괜찮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어떨 때 아래쪽 방법이 편하냐면 분수, 앞에 개수들이 분수가 되게 많이 나와서 통분하기가 되게 귀찮다 싶을 때는 그냥 비슷한 세기끼리 얘끼리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만 더 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지? 계산할 때마다 내가 두 가지를 그냥 혼용할 거니까 알아서 아, 저 새끼 이번에는 다 같이 넣고 했구나. 이번엔 한 번씩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나는 좀 대체로 이쪽을 좀 선호하긴 해요. 암산을 할 수가 있거든. 굳이 이렇게 열심히 안 써도 오케이 3 들어가고 2 들어가면 27 빼기 8이니까 얼마네? 19겠네. 그 다음에 2분의 5배 해놓고 3제곱에서 2제곱 빼니까 9 빼기 4니까 얼마네? 5네. 뭐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쪽을 선호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쪽만 하진 않을 거니까 왔다리 갔다리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정적분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대답 못하면 바보 등신이야. A부터 A까지의 fx, dx 이거 뭐게? 0이죠. 왜? 라지 f라는 거에 A 넣고 빼면 빵이지 뭐.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와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 dx의 관계는 어떻게 되게? 더하면 0이다. 내지는 부호가 반대다. 왜? 당연히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적분 구간의 순서를 잘 봐야 돼. 적분 구간이 뒤집혔네. 부호 반대돼야 되겠다. 이런 거 기억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4번은 너무 유치하니까 안 하도록 하겠고요. 5번에 해당하는 것만 한번 해볼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적분, 꼬꼬적 이렇게 앞으로 부를 텐데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플러스 자 이제 손 아프니까 이렇게만 쓸게. B부터 C까지 C부터 A까지 얘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A부터 B까지의 적분이라는 건 결국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빼겠다는 뜻이고 B부터 C까지라는 건 라지 FB에서 라지 FC를 빼겠다는 뜻이니까 결국 FB 여기가 C고 이쪽이 B죠.
플러스 FB랑 마이너스 FB가 지워지면서 누가 살아남냐면 라지 F의 C랑 마이너스의 라지 FA다 이렇게 남았었을 거 아니야. 그 말은 얘네 둘이 합쳐서 이건 거니까 그냥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적분이다 라고 했었어도 괜찮다. A부터 C까지다 라고 했었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적분 구간의 윗끝과 다른 녀석의 아랫끝이 맞물리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진짜 처음부터 진짜 끝까지로 적분을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냐.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는 C부터 A까지를 한번 더 해놨어요. C부터 A까지. 얼마겠니? 0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꼭꼬적을 잘 보시면 돼.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잘 나오는 건 요거야.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보세요. A부터 B까지 fx dx에서 A부터 C까지 fx dx를 빼면 뭐부터 뭐까지 fx dx일까? 땡. 이게 덧셈이면 쉬운데 뺄셈이면 못 봐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방법 두 가지로 설명드릴게. 첫 번째,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나 적분 구간을 뒤집으면 부호 뭐 하면 된다고? 적분 구간을 뒤집으면 부호를 어떻게 해주면 돼? 반대로 바꿔주면 될 거 아니야. 그 말은 요 마이너스 A부터 C까지라는 건 더하기 누구부터 누구까지예요? C부터 A까지라고 보면 되지. 그러고 대답해봐. 요 인테그랄은 뭐부터 뭐까지일까요? C부터 B까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C, A, A, B 덧셈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지. 0.5초 이해가 느려 이 항새끼야. 자, C부터 B까지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적분 구간의 시작이 같은데 뺄셈이면 무조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적분이니까 천천히 뒤집어서 A가 꼬리 무네 C부터 B까지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 오히려 그냥 이쪽으로 받아들이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자, 이거 대답해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라서 시그마 K는 3부터 10까지 AK 빼면 시그마 뭐부터 뭐까지 남게? 지랄하고 짭하던데 3부터 10인데요. 시그마인데요 이거. K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3부터 10을 빼면 그럴 거 아니야. 맞지? 이거랑 똑같아요. 시그마는 띄엄띄엄띄엄 더하는 거고 인테그랄은 연속적으로 더한다. 그 차이가 있을 뿐 더한다라는 뜻에서는 완벽히 똑같은 기호거든. 그러니까 둘 다 썸에 해당하는 얘는 이제 그리스 문자 시그마 쓰는 거고 얘는 알파벳 S 길게 늘어뜨려서 만든 기호란 말이야. 똑같아요. 더한다는 뜻은. 오케이? 자, 얘랑 비슷해. 봐봐. 얘도 물론 얘는 끊겨 있으니까 3부터 10을 빼버리면 2까지밖에 안 남는 것 뿐이지만 얘는 수직선으로 생각하면 이런 느낌이야. A부터 B까지 뭔가 쭉 더하래 아무튼. 근데 거기에서 A부터 C까지 더한 거를 빼래. 그럼 여기만 남을 거 아니야. 뭐부터 뭐까지야? C부터 B까지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시그마의 연산처럼 생각해도 괜찮고 그게 머리로 팍팍 안 돌아가면 부호 천천히 바꿔가면서 적분 구간을 뒤집으면 부호 바꾸자. 그 다음에 꼭꼬적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아무튼 적분 구간의 시작이 같으면 무조건 이렇게 꼭꼬적을 파악하고 간단하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적분의 성질.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실 정적분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하면서 당연히 선행 한번 했을 테니까 기억이 나겠지만 우리 바로 뒷단원에서 정적분 가지고 도형의 무엇을 구하지? 넓이를 구한단 말이야. 사실 정적분에는 넓이라는 기하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와, 신기하네. 왜 그래요? 는 딱히 배우지 않아요. 물론 교과서에는 증명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증명을 곧 잘 물어보지는 않고요. 문봉이들 증명하기 싫어하니까 그냥 받아만 드리면 됩니다. 아, 정적분은 넓이래. 왜 진짜 넓이인지가 궁금하면 미적분 2 하러 오시면 됩니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 그러면 문제라도 제대로 풀자. 자, 기하학적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냥 넓이라고 하지 말자.
뭐라고 할 거냐면요. 부호를 가진 넓이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는 기호를 그냥 요렇게 이해를 하자. 이 기호를 보자마자 아 이거 뭐 당연하게 x 이퀄 어디부터 어디까지 x 이퀄 a부터 x 이퀄 b까지 얘가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돼. fx를 하겠다는 뜻이고 요 뒤에 있는 dx를 신경써 얘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더해라 라는 말로 받아들일 겁니다. 요때 양의 방향이라는 게 중요해. 즉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슉슉슉 fx가 이렇게 있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고 치자. 뭐 우리가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에 넓이가 s라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치? 뭐 10제곱센티미터일지 뭐 100평일지 뭐 68평일지 뭐 넓이가 있을 거야. 자, 근데 요런 상황에 대하여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해주면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러프하게 설명하면 이런 느낌이었잖아. 더하라. 누구를? 얘를. 어떤 방향으로? dx 방향으로. x축의 약의 방향으로. 그러니 요 넓이를 그지 우리가 페인트, 붓 갖고 이렇게 쓱쓱 한 줄씩 칠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당연히 선이 많이 연결되면 면이 될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죠? 물론 수학에서는 선은 굵기가 없기 때문에 선을 아무리 더해도 면이 되진 않아. 근데 그딴 건 엄밀히 할 때나 이게 우리끼리는 편하게 얘기하자고. 대충 선이 이렇게 쌓다 보면 넓이가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림에서 이 식은 저 넓이를 고지고대로 말을 해줄 거야. 맞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라고. 만약에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 dx를 저 그림에 대해서 하래. 그럼 문제가 뭐냐면 원래 저 뒤에 있는 dx는 양의 방향으로 가세요. 이게 이제 원래 우리 일방통행의 길이라고. 근데 지금 b부터 a 요렇게 x값이 역주행을 한단 말이야. 역주행하면 부호가 반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의 s겠지. 당연한 얘기도 해. 방금 성질에서 확인했거든. a부터 b랑 b부터 a 적분은 마이너스라며.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s가 나오는 게 맞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만약에 fx가 요렇게 x축보다 밑에 있다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 뭐 지하에 있어도 뭐 지하 1층도 68평, 34평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넓이 t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넓이 t를 구하려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해주면 될까 안 될까? 요거 하면 뭐 나올 거라는 거야? 무슨 t 나온다는 뜻이야? 마이너스의 t가 나온다라는 뜻이겠지. 왜요? a부터 b까지 음의 길이들을 다 더하자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자고. 음수끼리 더하면 계속 음수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fx dx를 해버리면 실제 넓이와 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은 새끼가 나와버릴 거다라는 거. 그러면 얘를 만약에 내가 거꾸로 b부터 a까지 적분해주면 이쁘게 딱 뭐 나올 거다? t 나올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될 거 넓이 단원과 살 얘기지. 넓이 구하려면 무조건 뭐부터 봐야 돼? 그래프 그려봐서 내가 구하고 싶은 부분이 x축보다 위인지 아래인지를 잘 보고 위면 땡큐 하고 그냥 하시면 되고 아래면 아 이거 그냥 하면 무조건 무순수 나와버린다. 음수 나와버린다. 내가 부호 잘 떼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라는 게 기하학적 의미였죠. 오케이. 자, 이런 간단한 개념들 가지고 문제들 바로 풀면서 이 단원 빨리 마치도록 합시다. 지금 아침 뭐 먹음? 죽? 닭죽? 맛있는 거 먹었네. 휘리는 밥 먹고 왔어? 응? 안 먹었어? 너 배고프겠다. 나도 안 먹고 와서 배고프다. 재범이는 먹었나? 뭐 먹었나? 엄마 밥. 좋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조건 fx 더하기 gx는 f-2gx의 부정적분 중 하나래. 자, f 더하기 g는
f-2g의 부정적 분이래. 자, 누구 미분하면 누가 된다는 거예요? 그치, 이거 잘 헷갈리시면 안 된다. 얘가 요거 설명할 때 뭐랑 되게 많이 비교를 하냐면 요거 이것도 말 못할걸? 누구의 몇 승이 누군 거예요? 뒤져라 이 새끼. 오케이 잘하네. B의 N승을 하면 A다. 이런 식으로 그지? 누가 누구다 요거 처음에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헷갈린다면 예시를 들어서 생각해라 라고 했었단 말이야. 8의 세제곱근 중 실수 하나가 2예요 라는 예시 하나만 해도 2의 세제곱이 8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헷갈린다면 2x는 x제곱의 부정적 분이다 라는 말과 x의 제곱은 2x의 부정적 분이다 라는 말 중 맞는 것 같은 게 어느 쪽이야? 밑에 거겠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누구를 미분하면 누가 된다? f 플러스 g를 미분하면 제가 된다. 헷갈리시면 이렇게 간단한 x제곱과 2x의 예시를 들어가면서 꼭 하시고 얼탱이 없는 실수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거구나 라는 거를 찾아보겠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미분도 그렇고 적분도 그렇고 다항함수 단원에서 중요한 건 요거야. 양변의 차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걸로부터 정보를 얻을 일이 되게 많을 거거든. 그치? 근데 fx를 지금 나 적어보면 불러줘봐. 휠이나 뭐야? 2x 세제곱. 자, 그러면 왼쪽을 보시면 만약에 g의 차수가 f보다 낮다면 둘이 더한 게 몇 차야? 3차지. 맞아. 그랬거든. 3차를 미분하니까 몇 차야? 2차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오른쪽이 만약에 g가 쭈구리였으면 f 그대로의 차수를 가져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변이 몇 차가 돼버려? 3차가 돼버린단 말이야. 2차랑 3차가 같은 게 말이 안 되네. 그럼 요거 어떻게 해야 되지? 부터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생각해보 이런 느낌이야. f 더하기 g를 미분했는데 f 빼기 2g랑 같다라는 건 만약에 네가 n차라고 하면 원래 미분하기 전인 얘는 몇 차가 돼야 돼? n 플러스 1차가 돼야 돼. 그 말은 그냥 더했는데 n 플러스 1차인데요. 마이너스 2g를 하니까 차수가 하나 내려갔대.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최고차항을 삭제해준 느낌이어야 되는 거구나. 로부터 gx가 일단 뭘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지. 2배 한 다음에 뺐을 때 없어져야 되니까 x의 세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나머지는 모르겠으니까 일단 미지수 둔 다음에 꾸역꾸역 가봅시다. x세제곱, ax제곱, bxc라고 하고요. 그 다음 항등식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좌변과 우변 나눠서 합시다. L, R 이렇게 쓸게요. 자, 좌변은 먼저 덧셈을 하자. 덧셈 할 거니까 3x의 세제곱 플러스 a-7x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4x 더하기 c 더하기의 3이다를 미분하세요 까지 써둘게요. 자, 범스 미분해라. 범스 죽었나? 안 풀었어. 그 다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변은 f에서 2g를 빼라고 했으니까 머리 잘 굴리면서 갑시다. 일단 최고차항은 내가 없애게끔 세팅을 해놓은 거니까 괜찮고, 이제 f에서 2g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7 빼기 2a x의 제곱 4 마이너스 몇 b? 2bx 상수항이 3 마이너스 몇 c? 2c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수 비교를 하나씩 해나갈 겁니다. 자, a의 값이 얼마면 돼요? 그냥 8?
마이너스의 8이면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드르륵 해놓고 밑에다가 추가해 나가자. 여기가 마8이면 여기가 실제로 뭐 되는 거야? 마30이 돼야 되네. 그래서 B는 얼마일까? 17. B가 17이라면 윗식의 상수항이 21이 돼야 하네. 그렇다라는 건 C가 얼마여야 될까? 마이너스의 9여야 되겠다. 자, 그래서 따라서 G의 1은 하고 GX를 굳이 정리하지 않을게요. 왜? 얘들아, G1이 다항식에 대해서 갖는 의미가 뭐야? 그치? 예를 들어 G0가 상수항, G'0는 X1 쳤을 때 1차의 개수처럼 G1이 뜻하는 바는 모든 개수들을 덧셈하세요 라는 뜻이지. 그래서 다 더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만 계산하면 되겠구만.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gx라는 친구는 인테그랄 x fx dx다. 자, 보마. 한 번만 이거 한글로 읽어봐. 누구의 부정적분이 누구다라는 거야? 그렇지. 바로 그렇게 실수를 하기 때문에 오늘 계속 물어보는겨. 이런 기호는 누구의 부정적분? xf의 부정적분이 누구다? g다. 라는 뜻이고, 바꿔 말하면 누구를 무슨 분 하면 누가 된다? g를 미분하면 안에 있는 게 나옵니다. 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부정적 분식은 보자마자 120% 무조건 미분을 해서 xfx가 됩니다를 써놓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f 곱하기 g는 마저 써볼게. f 곱하기 g가 뭐냐면 3x의 4제곱 더하기 10x의 세제곱 플러스 8x의 제곱이래요. 이때 g3의 뭐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있다. 자, 차수를 자꾸 끼워 맞춰야 돼. 양쪽이 이식과 이식이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럼 생각해보자. 만약에 내가 fx라는 게 몇 차인지 모르니까 잠깐만 얘를 n차라고 하면 당연히 x 곱하기 fx 전체는 몇 차가 되는 거고 n 플러스 1차가 되는 거지. 근데 g 프라임이 이거라는 건 g는 결국 몇 차라는 거예요? n 플러스의 2차 라는 거겠네. 그 말은 결국 fx가 n차일 때 gx는 n 플러스의 2차야. 그럼 이 둘 곱해주시면 몇 차가 돼? 얘네들 곱하면 3차가 된다고? 뭔 소리야. n 플러스 2차. f 곱하기 g라고 하는 건 2n 플러스의 2차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차수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게 문제를 보니까 몇 차식이었네? 4차식이었네. 그러니까 n이 얼마구나. n이 1인 거구나 라고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fx라는 친구의 1차 함수 gx라는 친구가 3차 함수해야 된다는 상황이니까 인수분해 잘해보면 되겠다. f 곱하기 g라는 건 일단 x의 제곱으로 묶어보시면 3x의 제곱 더하기 10x 플러스의 8일 거고 이게 또 인수분해가 되나 한번 확인해 볼게. 1, 3, 2, 4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 x 플러스의 2와 3x 더하기의 4로 인수분해가 될 것 같네. 보시다시피 당연히 인수 몇 개가 확인됐고 4개가 확인됐고 그거를 몇 개로 나눠 가지면 된다. 3개 1개로 나눠 가지면 된다. 그럼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보자. F0이 얼마보다 뭐가 돼? 0보다 크대. 그러면 fx가 x제곱 이런 거 가져가면 돼 안 돼? 안 될 거야. x 플러스 2 같은 거 가져가면 돼 안 돼? 될지도 몰라. 3x 플러스 4 가져가면 돼 안 돼? 될지도 몰라. 어떻게 찾지? g가 x세제곱이라는 게 뭔 말이죠? 차수가. 차수가. 그러면 어차피 2분하면 3x를 그래서요? 그냥 3x 플러스 4를 가져오면 뭐가 되지? gx가 x세제곱으로 시작한다는 게 왜 기정사실화죠? 왜 정해져 있죠, 그게?
음. 근데 최고차의 계수가 1이란 말이 있어요? 잘못 끼워 맞췄잖아요. 답을 통해 알아낸다는 좀 그렇잖아. 어찌해야 되나? 문제를 진행하면서 정보들을 잊어먹고 금붕어 짓을 하지 말자는 게 본질인데, 지금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갖냐면 요 식으로부터 일단 차수만 뽑아낸 거잖아. 근데 실제로 우리는 더 강력하게 뭘 알고 있냐면 G'이 실제로 X 곱하기 fx를 가져야 돼요. 같아야 된다고. 근데 우린 그 중에 차수만 갖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3차, 1차만 갖고는 충분히 당연히 풀리지 않았던 거지. 그럼 이제부터 우리 뭐 해봐야 되냐면 gx랑 fx를 적당히 설정을 해서 g를 미분을 해봤더니 그게 x 곱하기 fx가 돼야 돼. 맞냐? 그래.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 가져볼까? f가 3x 플러스 4를 한번 가져볼까? 오케이, 한번 끼워 맞춰볼게요. fx가 예를 들어 3x 플러스 4를 가져간다고 하고 gx라는 친구가 전개나 해볼까요? x의 세제곱 더하기 몇 x? 2x의 제곱 이라고 한번 쳐보자. 확인을 해보는 거지. g의 프라임은 3x의 제곱 더하기의 4x 이렇게 나올 테니까 딱 x 곱하기 fx가 돼주네. 잘 선택한 거겠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 f0가 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긴 하네. 근데 질문, 근데 이렇게 선택하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F형이 0보다 크다를 갖고 답을 낸 게 아닌데 왜 저 조건이 필요했을까?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원래 문제에 필요 없는 건 없거든요. What happened? 마치 이거랑 비슷해. 얘들아, fx 곱하기 gx가 x제곱 곱하기 예를 들어 sin x야.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fx는 다항함수, gx는 삼각함수란 말까지 줬어. 그랬을 때 고마워요. f가 x제곱이고 g가 sin이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니 없니? 왜 못해요? 아니야. 그냥 삼각함수라고 해서 진짜로 그냥 삼각함수. 그리고 일단 x sin x 같은 건 삼각함수를 하진 않아요. 우리가 다룰 이유는 없긴 해. 미적 분투에 나오는 거라. 앞에 개수 곱해서 앞에 1이 있다고 진짜 1이냐? 아니 3이랑 3분의 1인데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각각의 개수가 둘 다 뭐였어도 이거를 성립시킬 수 있을까요? 그치? 괜히 여기다가 2 주고 2분의 1 주고 이러면 안 돼. 그럼 미분했을 때 개수가 달라지니까. 딱 뭐만 가능하냐면 마이너스였어도 저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요 둘 중에서는 위쪽을 선택하세요 라고 문제에서 F형이 0보다 크다를 통해서 이제 답을 준 거긴 해. 친절했던 쪽이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나오는 쪽을 답으로 물어봤으니까. 근데 내가 학교쌤이다? 그럼 저 상태에서 F형은 음수다만 박아두면 뭐야 어떻게 음수가 나오는데요? 이지랄하다가 절대로 못 풀겠지. 자, 개수 조심합시다. 곱이 나와 있을 때 개수가 얼마인지는 항상 신경 쓰자. 자, G3 넣고 마무리할게요. 이쪽에 넣으면 되겠지. 답은 54 되겠죠. 응? 54가 없는데? 27 더하기 18이구나. 45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형은 G형이랑 같다. 나 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은 이거이다. 자, 나 조건을 보고 느끼자. 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 뭘 미분한 것 같은데. X, FX를 미분한 것 같네. 오케이. 그렇다면 바로 가볼까? X 곱하기 FX는 하고 쓸게요. 미분에서 나변의 우변이, 나 조건의 우변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거꾸로 미분에서 적이 되는 게 뭐지? 라고 머릿속으로 적분을 하자. 뭔 말이야? 인테그랄 기호를 굳이 안 써도 우리가 적분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x의 몇 승? 4승. 그 다음에 9x제곱이니까 일단 x세제곱이었겠지? 에서 끼워 맞춰. 얼마? 3. 마이너스 몇 x제곱? 4x의 제곱 더하기 3x. 그 다음에 항상 우리 부정적분할 땐 뒤에 뭐 붙어야 된다?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되고 그 c를 천천히 해결을 해주셔야 된다. 지금은 당연히 c가 얼마게? 0이 될 거예요. 그 0이 되는 이유를 잘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당연히 이 식은 항등식이야. 항등식이니까 봐봐. 항등식은 세 가지 정도가 떠올라야 돼. 특히 이제 미적분 1에서는 첫 번째, 뭐 당연히 우리가 수치 대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둘이 개수 비교할 수 있다. 3번이 좀 더 중요한데 물론 본질적으로는 수치 대입과 비슷합니다만 양변에 인수의 개수가 같다라고 받아들여 두는 것도 매우 좋아요. 사실 인수라는 것이 수치 대입과 일맥상통하는 거긴 해. 봐요. 위에 x에다가 뭐 대입해보면 날라가? 0 대입하면 날라가.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c도 얼마다? 0이다.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왼쪽에는 인수 누가 있네? x가 있네. 그렇다면 우변에도 인수 x가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은 x가 인수라는 건 x로 묶인다는 뜻이니까 c가 있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결과는 똑같이 나오지만 인수로 표현을 하는 게 나중에 킬러 문제를 풀 때 더 좋습니다. 그래서 c는 0이다가 나온다. 내가 방금 왜 인수의 개수로 받아들이기 더 중요하다는 거냐면 봐봐요. 만약에 x제곱 fx는 옴열은 이 나왔다고 치자. 만약에 이렇게 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내가 이걸 수치 대입으로만 받아들이면 왼쪽에 뭐 대입해? 0 대입해. 그럼 오른쪽도 0 돼야 되니까 누가 빵? C가 빵. 그치? 그 다음에는 이제 싹 다 x니까 한 번에 약분할 수 있겠네. xf는 옴뇸뇸뇸 ax 플러스 b. 또다시 0을 집어넣으니까 이제야 b가 뭐? 0.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수치 대입의 한계인데 인수로 보면 더 빠르단 말이에요. 왼쪽에 인수 x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오른쪽도 2개 있어야 돼. 그 말은 1차식 이하가 있으면 안 돼. 라고 한 방 해결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인수로 받아들입시다. 방금 말한 게 또 이거랑 같은 말이야. 계속 앞에 거 복습해드리고 있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빼기 f의 1. 그냥 이렇게 할까요? 요게 3이다라고 하자. 얘는 인수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분모가 1차인 0분의 0꼴은 뭘로도 가능하다. 미분계수로도 가능하다. 미분계수가 최우선 상황이면 안 돼. 이 식은 보자마자 fx가 인수 누구를 몇 개 갖고 있고 x-1을 한 개 갖고 있겠구나. 또는 누구로 내림차순하면 뭘로 끝나겠구나. 내림차순하면 3x-1로 끝나겠구나. 라고 읽는 방법도 있고 분모가 1차니까 f'의 1은 3이라는 미개로 읽어도 괜찮아요. 미분계수가 언제나 써보여야 됩니다. 왜? 만약에 분모가 이와 같이 x가 3으로 갈 때 x-3의 제곱분의 fx가 2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미분계수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얘는 fx를 뭘로 내림차순하면 뭘로 끝난다? x-3으로 내림차순하면 x-3의 제곱으로 끝난다. 라고 인수로밖에 못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항등식에서도요. 수치 대입보다는 인수의 개수가 같다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나중에 킬러 문제 풀 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fx가 나왔네. 약분해서 fx를 구하자. f는 x 3승 3x의 제곱. 문제로 돌아와서 쭉쭉 갑니다. 4x 플러스의 3까지 구할게요. 자, 그 다음 f'x 더하기 g'x는 8x 더하기 2다 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가자. g의 프라임이라는 친구는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f 프라임 플러스 8x 플러스 2잖아.
얘를 구해놓고 G 구하러 가자. 자, F 미분하면서 마이너스 달어. 무슨 제곱? 얘 무슨 X? 근데 뒤에 만나니까 플러스 얼마? 2x.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만나고 숫자 2 만나니까 플러스 얼마? 6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이제 거꾸로 g는 적분기호 굳이 안 쓰는 겁니다. 미분에서 제되는 건 뭘까? 마이너스 x의 몇 승? 세제곱 x의 제곱 6x 플러스 c까지 흘러오고 이제 c만 치우면 될 거야. 가족건 f0는 g0다. 근데 f0가 얼마였지요? 3이네요. 맞춰줍시다. 3이네요. g의 1의 값, 개수들의 합으로 생각하시면 정답은 9 나오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fx의 최고차항이 1인 3차함수 fx하고 f형은 0, f알파는 0, f'알파는 0이다. 뭐 대충 0에서 만나고 알파에서 접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가족건 G'은 이거래. 연습하는 거야. 이런 거 보자마자 아 G는 뭘 미분했으니까 저렇게 되겠구나. XFX. 그럼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뭐부터 해야 돼? C 항상 붙어 주셔야 되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 나 fx의 식 쓰면서 이거를 발전시켜보자.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요. 0에서 만나고 알파에서 접한대. 바로 쓰자. x에다가 fx 식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나서 x가 총 2개, x-알파도 제곱 플러스의 c다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이 친구의 극대값이 81이고 극소값이 0이다. 4차함수의 그래프 기형 생각하면 적분상수 c가 0이면 되고요. g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네. 짜짜라짜짜 0 알파 극대값이 81 맞나? 자, 알파 암산해. 얼마야? 음, 2분의 알파를 집어넣자라는 생각한 순간 암산이 버벅였을 거야. 그걸 난 기대하지 않았어요. 봐봐. 당연히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2분의 알파를 대입하면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 암산이 안 됐을 거야. 연습하자고. 인수. 여기서의 높이는 나머지 인수까지의 거리들을 다 곱해주면 되는 거였잖아. 근데 선대칭이니까 이 길이들이 다 뭐해요? 같잖아. 부호는 내가 대충 머릿속으로 하면 될 거 아니야. 다 3, 3, 3, 3이네. 그래서 알파가 얼마네? 6이네. 길이가 3이면 6이죠. 자, 그래서 마무리. G의 3분의 알파라는 건 G의 2를 구하래. G2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무리해볼래? 대충 요 정도 가운데가 3이었으니까 2는 요 정도일 거 아니야? 일단 부호가 양수인 것 인지해놓고 부호가 이 양수인 것만 인지하면 이제 거리 다 곱하면 돼요. 0까지의 거리 얼마? 2가 2번. 6까지의 거리 얼마? 4가 2번. 그러면 88에 64다 이렇게 나오겠지. 비율관계 등등도 자연스레 복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옴뇸뇸뇸뇸입니다. 가족건 fx는 x = 2에서 극소값 0을 갖는데 보자. 3차함수라고 줬어. 최고차의 개수도 1이라고 줬어. 근데 2에서 극소값 0이래. 그럼 x축이랑 뭐 해야 되겠네? 접해야 되겠네. 그림 그리자. 이렇게 접하는 곳이 2다. 이게 fx의 그림입니다. 필요하다면 식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나 조건을 봤더니 나는 G'이요. F 더하기 X-E F'이에요. 센스가 좋으시면 이것도 보자고. 쟤는 뭘 미분하면 나오는 식일까요? 오케이. 그러면 바로 머리로 가자. GX는
x-2 곱하기 fx구나. 마침표. 맞아? 들려? 들린 거야. 플러스 c 붙이자고. 그럼 됐네. fx가 여기서 만나는 거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알파라고 해보면 결국은 이 식은 어떤 4차 함수 형태가 될까요? 그치. 2가 3중근인 거니까 어떤 4차 함수 이런 거? 쉬었다 가는 4차 함수가 되겠네. 그러면 g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알파하고 2 정도 그려놓고. 자, 근데 상수함수 c와의 위치관계가 그렇다라는 거니까 먼저 c를 그어놓고 여기다가 그리면 이쁘겠지. 알파에서 만나야 되고 2에서 3중근이야.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3중근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네. 맞나요? 근데 요 4차 함수가 최소값을 언제 갖는데? 2분의 1일 때 갖고요. 그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랍니다. 자, 4차 함수에 쉬었다 가는 4차 함수 비율관계. 여기 쉼터, 다시 만나는 곳, 그 다음에 극소. 이게 몇 대 몇? 3중근이니까 3대 1이다. 그렇다면 알파가 자연스레 나올 거야. 3대 1 만족하는 알파 얼마냐? 제로죠. 2분의 1cm랑 2분의 3cm니까. 됐슈?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c의 값을 구해서 gx의 식을 완성시킬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gx는 하고 식을 한번 써보자. 최고차항은 당연히 fx도 1이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x 빼기 1밖에 안 곱한 거니까 1이겠지. 자, 뭐의 세제곱? x-의 세제곱 곱하기 x 하나네. x 하나 플러스 c다 라고 써주면 되겠다.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뭐 나온다?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온다로 c를 구하면 되고, 우리는 일부러 복습을 해보자. 그렇게 구해도 돼요. 근데 우리 4참수의 쉼터랑 나락 사이에 높이 차이 공식 델타 y 공부했단 말이야. 자, 델타 y 자꾸 외우고 이건 도구니까 써먹자고. 4참수의 높이 차이 몇 분의 몇이었지? 3분의 최고차 1 곱하기 델타 x의 몇 승? 4승.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야, 델타 x가 2냐? 2분의 3이냐? 뭐냐? 2분의 3. 그 둘의 x값 차이여야 돼. 2분의 3의 4제곱이구나. 따라서 16분의 몇십 몇? 27이 나오겠네. 그렇다라는 건 C라는 친구는 C가 그냥 이건 아니고 누구부터 그만큼 커져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3에서부터 16분의 27만큼 커져야 되니까 16분의 15다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F1 더하기 G1의 값을 구하시오니까 마무리하러 갑시다. fx 요 그림 밑에다가 알파 아까 구했으니까 완성시켜 놓자. 알파가 0이었잖아. x괄호 x-2제곱이었네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f의 1은 1이겠고, 그 다음에 g의 1은 암산 쌉가능이요. 마이너스 16분의 1입니다. 따라서 둘이 더해주시고 분자 분모 더해주시면 31다.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조금씩 더 어려운 이야기로 진입하겠습니다.